국토부가 지자체한테 택시 부재에 관한 사항들을 뭐 이관을 하겠다. 그래서 뭐 8월 며칠 날까지 해서 훈련 개정을 한 걸 이제 완전히 바꿔놓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좀 보니까요.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보통 언론들이 우리 어떤 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한 어떤 우리 개인 택시보다는 어떤 법인 택시 쪽의 목소리를 조금 더 기울여서 어떤 뉴스를 좀 내보내는 경향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뉴스를 좀 몇 군데 택시 부재에 관한 사항으로서 좀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나왔냐. 지금 어떤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의 갈등을 뒤로 우선 젖히고, 저는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고 봐요. 뒤로 하고, 과연 택시 대란이나 택시 승차난이 날 경우 어떤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냐라는 이야기에 대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나 좋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집회를 하자, 소송을 하자, 왜 조합은 안 움직이냐, 야 어디 나가서 막 목소리 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일에 대한 순서는 단계별로 다 나눠져야 되고, 또한 거기에 맞게 대응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야, 하 대표, 너는 막 소송도 안 하고, 네가 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요, 소송할 줄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근데 소송이라는 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헌법재판소 가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헌법소원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저는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송? 네. 어떻게 하면 좋죠. 네. 장점과 단점 다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극단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의 결과가 정말 최종적으로 어떤 대법원이나 아니면 헌법소원을 통해서 만약에 잘못 나왔다. 아니야. 부재 폐지? 야, 그게 아니라 이거는 원래 있어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부재 해제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거예요. 그런 결과를 받아야 되잖아. 부재 폐지를 해야 되잖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재 폐지 좋지요. 우리가 50년 동안 50년 가까이 우리가 부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부재 해제가 된 지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한 14개 지역인가 13개 지역은 지금 부재로 묶여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부재 해제를, 저는요, 이 부분을 10년, 20년 정도 좀 자연스럽게 갖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 번에, 야, 부재 폐지해! 당장에 정부, 국토부, 야, 부재 폐지를 해야지! 그거 갖고 우리가 소송을 해야 되고, 결과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너무 성급하게 우리 택시인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나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걸 5년, 10년, 15년, 20년 정도 쭉 가져가다 보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분들도 좀 더 편안하게 택시를 타시고, 택시를 탈 때도 30분, 1시간씩 안 기다려도 되고, 5분 만에, 3분 만에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런 부분들의 시간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면 추후의 명분은 부재 폐지. 10년이나 20년 있다가 그런 명분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맨 처음부터 지금부터 무조건 부재 폐지해야 돼. 조합은 뭐 하는 거야? 부재 폐지시켜야지. 이게 아니라 부재제를 어떻게 하면 사수하고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장을 시킬 수 있는가를, 저는 그 부분을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언론에서 시민분들의 어떤 택시 대란, 택시 승차난, 야, 이러다가 혹시 또 연말이 다가오면, 저번처럼 위드 코로나 때처럼, 야, 택시 타는데 또 막 2시간 걸리고, 3시간 걸리고, 일반 택시를 못 타다 보니까 고급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반 택시 요금의 3배, 4배를 지불해야 집에 갈 수 있고, 이런 얘기가 또 들릴 수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우리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명분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아직까지 어느 지역에서 지금 썰이잖아요. 뭐 서울이 택시 부재 부활을 한대, 뭐 대구가 택시 부재 부활을 한대, 대전이 한대, 뭐 부산이 한대, 뭐 인천이 한대. 이런 썰만 소문만 가득한데 아직 어떠한 공식적인 발표도 나오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어떠한 움직임이 없는데도 지금은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성급하다 보니까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꼴이지 않나. 또한 긁어서 부스럼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법인 택시 쪽을 더 자극을 하고 지자체를 더 자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국토부가 우선은 각 지자체한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관을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 국토부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에 뭐 댓글을 남긴다거나 아니면 국민청원 동의를 우리가 거기에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각자 우리 조합이나 연합회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선이 닿는 데까지 이런 언론들을 움직여서 언론 플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국민분들이 야 택시가 과연 개인 택시가 사업자이고 자영업자이고 한데 왜 그분들이 왜 이틀 일하고 하루 쉬어야지? 왜 그분들은 왜 강제로 휴무해야 되는 거야? 네, 이런 부분들을 명분을 잡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국민분들한테 택시 타는 불편들을 더 가중시켜야 되는 거야? 왜 나는 택시를 빨리 타고 싶은데 법인 택시를 살리기 위해서 법인 택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분들한테 더 불편을 가중시키라는 거야? 그래서 개인 택시를 강제로 휴무하게 하는 거야? 이건 좀 잘못된 거잖아. 네. 이런 부분들이 더 언론에 노출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유튜브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게 좀 공론화가 되고 어떤 토론의 장이 돼야 되지 않나 라고 봅니다. 너무 앞서 나가는 뭐 소송을 하고 뭐 헌법 소원을 하고 뭐 집회를 하고 아니 어떠한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시도 아무런 지금 입장의 표명도 없습니다. 입장의 표명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 개인택시 조합원분들이 몇백 명이 거기 인천시청 앞에 달려가서 붕제 해제 이래야 되는 겁니까? 인천시는 아무런 발표도 안 했어요. 어떠한 모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인천시가 그런 발표를 공식적인 발표를 한다거나 그런 예고를 했을 땐 우리가 당연히 가서 어떤 강력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어떤 정치권들을 동원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들을 통해서 막아내고 사수하고 어떤 명분과 진리를 취하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택시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지금 화가 나 있다. 너무나 분노에 차 있다. 라는 걸 저는 좀 우려스럽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너무나 극단적인 행동과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땐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좀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또 택시 정류장에 갔더니 부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당연히 부재 부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신답니다. 아직까지도. 네. 그러니까 저는요, 언론 플레이도 중요하고, 우리 조합에서 대응하는 부분, 연합회에서 대응하는 부분,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는데요. 우리 스스로 준비가 안 돼 있고, 우리 스스로 대응할 저기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려는 겁니까? 아니, 하기정 TV에서 떠들고, 하기정 TV에서 뭐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집회를 하자, 아니면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자. 근데 우리 스스로 마음의 가짐조차도 없는데 어떤 걸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먼저 저는 우리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마음부터라도 이제는 좀 어떤 변화된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큰 미래를 보고 좀 가셔야 되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너무 앞서가지 말자. 너무 앞서가지 말자. 하지만 준비는 하되 앞서가지는 말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택시 부재 당연히 반대하죠. 저 반대하고요. 거기에 맞는 어떤 대응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 너무나 무섭습니다. 정말. 우리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어떤 걸 한 번에 다 이루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그냥 모든 게 다 끝났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 다음에 A, B, C, D, A 플랜, B 플랜, C 플랜, 이게 안 되면 적게, 또 그게 안 되면 어떤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과 준비를, 계획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우리 하기정 TV에서 좀 조심스럽게 좀 이야기 드려보고요. 또한 어떤 택시 부재, 아니면 개인 택시 강제 휴무에 대한 건 법인 택시에게 이렇게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법인 택시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법인 택시 종사자분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너는 맨날 우리 법인 택시 기사들한테 뭐라고, 제가 법인 택시 기사님들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법인 택시 기사님들도 언젠가는 정말 꿈을 이뤄서 우리 개인 택시 쪽으로 올 거 아닙니까? 제가 법인 택시 기사님들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법인 택시 우리 사주분들, 노조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개인 택시의 강제 휴무, 택시 부재에 대한 어떤 결정사항 등은 우리 법인 택시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신네들이 경영이 어렵다, 당신네들이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어떤 국민과 시민과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을 볼모로, 인질로 잡아서 그 불편을 감당케 한다는 건 저는 오히려 우리 법인 택시를 더 옥죄고 법인 택시를 오히려 더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어떤 택시 정책, 어떤 규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규제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쇠사슬을 우리 스스로 감는다고 하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선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나 서로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제가 경고를 드립니다. 이것은요 모두가 다 죽자는 이야기입니다. 렌트카 택시 나오고 타이번 나오고 카풀 나오고 우버처럼 승차 공유 나와서 다 돌아다니라는 그런 판을 깔아주는 저는 전초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제공하는 것보다 법인 택시에서 그거를 재촉하고 있다. 네. 목숨줄 더 앞당기는 그런 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좀 더 큰 미래를 보시고 좀 통 크게 어떤 택시의 발전, 네. 우리가 뭐 개인 택시, 법인 택시 갈라졌지만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택시로서 교통을 담당하는 이동수단으로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정말 우리 하기정 TV 정말 택시 부재 이야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 재생 목록 들어가 보셨어요? 내 영상에? 제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택시 부재 이야기한 게 37편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래. 우리 하기정 TV는 맨날 똑같은 얘기 안 돼. 근데 똑같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처럼 택시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재생 목록에 들어가 보십시오. 재생 목록에 가면 37개예요. 라이브 방송까지 치면요 어마어마한 분량들이 택시 부재, 개인 택시의 강제 휴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이래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헛되게 쏟아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될 일들이 정말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렇게 발목을 잡고 그 50년 지나온 거를 다시 50년 뒤로 후퇴하자는 정말 이 멍청한 생각을 하는 정말 택시 업계 정말 저는 반성해야 된다 봅니다. 정말 앞으로 로봇택시, 자율주행, 뭐 플랫폼 택시, 카풀, 뭐 우버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텐데 이거 지금 뭐 하는 꼴입니까? 뭐 하는 꼴이에요 지금? 에? 정말 여기에 쏟아부을 에너지 50%만 미래에 대한 대응과 준비를 해보세요 한번.